자, 이번 시간에는 국선도 수련의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국선도는 일단 학문으로 볼 때 이 단학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학문에 들어갑니다. 예전에는 이런 표현이 없었는데 요즘은 많이 수련하시는 분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단학이라고 할 때 또 단학이라 그러기도 하고 달리학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같은 표현입니다. 이 단이라는 것은 이 불굴단을 말하는 것이고 또 수련을 통해 가지고 내 몸 안에 이 기운이 쌓여서 붉은 기운 덩어리가 만들어지게끔 하는, 그래서 생명력이 충실하게 만드는 하나의 학문으로다가 자리매김한 것이라서 단학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순수한 한국말로는 박받는 법이라 그럽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태양이 붉은 덩어리로다가 있는 것과 같이 내 몸에 기운이 쌓여가지고 그런 덩어리를 아랫배 단전에 생성이 되도록 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지면은 태양을 내 몸에 받아들인 것과 같이 되기 때문에 박받는 법이다라고 해서 명칭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단학 이론 가장 핵심이 무엇인가를 좀 설명드리겠는데요. 달리학이라고 하는 이 단학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역학, 하나는 인체. 자, 역학이라고 하면은 이제 주역이 아주 대표적으로 다 표현을 하는 교재가 되겠습니다만, 세분화 시켜서 나누게 되면은 음양오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주역 안에 음양오행은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인체는 그 정기신이라는 것과 이제 오장육부가 있습니다. 자, 요 두 가지 핵심적인 이론이 합쳐지도록 해서 동양에서 가장 근본적인 철학을 다루는 음양오행 사상과 인체의 정기신 오장육부의 원리를 대입을 시켜가지고 자연의 변화 법칙에 내 몸이 동화가 되게끔 하는 수련법이 바로 단학, 달리학입니다. 그래서 모든 국선도 이론은 이 음양오행하고 다 결부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동양에서 생긴 모든 것은 이 음양오행이 가장 이 근간이 되죠. 꼭 국선도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일 것인데, 이 음양오행의 원리를 설명을 하다 보면은 국선도 이론하고 잘 매치가 되고, 국선도 이론을 설명을 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음양오행이 설명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하나씩 요 이치를 갖다가 설명을 드릴 것인데, 이 원리가, 수련법의 원리가 이 음양오행의 사상에 맞추어 가지고서 단계적으로 발달시키게 돼 있는 그런 수련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공부해서 들어가 보면은 정말로 과학적으로 우리 선조님들께서 수련법을 만드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제가 기본적인 것만 좀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제 국선도 수련의 특징이 될 수가 있는데요. 첫째, 국선도 수련은 천,
지, 인, 이 원리에 맞춰서 수련이 시작되면은 먼저 몸을 풉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냥 요즘 말로다가 이제 준비운동이라고 하는데, 기혈순환 유통법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국소운동에서 쓰는 용어는 기혈, 순환은 시키는 유통하는 법. 그 다음에 단전 행공이라고 표현하는데, 단전 호흡을 하면서 여기서 동작을 합니다. 이 동작이 이제 우리는 행공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아주 독특한 동작들이 이게 단계별로 쭉 있는데 전부 합쳐서 433동작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지에 해당하는 것, 단전 호흡을 하게 되면은 이 동작과 같이 단전 행공을 마치게 되면은 아랫배의 기운이 그득하게 고이면서 이 기운이 이제 오장육부와 근골기육 혈맥 피부에 골고루 공급해주기 위해서 정리운동을 합니다. 자, 지에 해당하는 정리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 준비운동과 정리운동에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서서 앉아서 하는 동작들로 이루어져 있고 각 관절을 다 풀어주고 호흡하기 좋게끔 그런 동작으로 되어 있고요. 이 정리운동은 이 쭉쭉 펴주는 이 스트레칭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준비운동에서도 스트레칭이 없는 것은 아닌데 이 준비운동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더욱 많이 이 스트레칭도 대부분 누워서 엎드려서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일어나 가지고 오장육부, 그 다음에 이제 이 팔 근육과 복부 근육, 척추를 갖다가 이제 강화시켜주는 이제 말운동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여튼 다 포함돼 가지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단계를 맞추게 되면은 보편적으로 이것은 15분에서 20분 정도. 이것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천천히 풀 수도 있고 조금 서둘러서 풀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단전 호흡은 원래 시간을 많이 할수록 당연히 효과가 높은데 현대인들한테 이 시간을 많이 하십시오, 몇 시간씩 하십시오 그러면은 하실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승님께서는 이 시간을 한 타임을 45분 동안 할 수 있게 그 테이프로 만드셔가지고 지금은 이제 뭐 CD로도 나오고 유튜브에서도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호흡을 할 수 있게 구령으로 입력을 해 놓으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들으시면서 이제 호흡을 하실 수 있도록 시간 조절을 잘 맞춰서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리운동은 보편적으로 약 20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천지인에 맞춰서 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것이 하나의 독특한 그 국선도 수련의 특징이고, 자, 이제 준비운동과 정리운동은 똑같이 계속 유지를 하면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단계가 올라갈수록 무엇이 바뀌는가 하면은, 자, 이 호흡하는 것, 이 행공하는 것이 이제 단계가 올라갈수록 바뀌어서 하게 됩니다. 자, 이 바뀌는데 또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국수온도에는 전전 시간에 9단계가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9단계에서 처음 3단계, 중기, 건곤, 원기, 이것을 육체적인 단계라고 했고, 음에 해당하고, 이것은 색, 기, 공 중에 색에 해당되는 이것을 발달시키는 곳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 단계를 잘 마치게 되면은 정각을 하게 돼서 이 단계를 정각도 단계라고 그럽니다. 정각도라는 것은 바를 정자에 깨달을 깍자, 그 다음에 길도자입니다. 그래서 요 수련을 마치게 되면은 정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이것이 보편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 중기단법 하나만 하게 돼도 이것을 이제 전후편 나눠가지고 보통 100일에서 200일 정도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건곤단법은 보편적으로 100일 정도를 하고, 원기단법은 이게 보통 30개월인데 조금 더 길게 하게 되면은 하여튼 한 3년 정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스승님 같이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최소 8시간, 10시간 이렇게 계속 수련해 나가신다면은 이것이 이제 딱 정확한 날짜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현대인들께서 수련하실 적에는 뭐 주말에 안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무슨 뭐 구정날이나 추석날 이런 때는 또 안 하시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 조절, 그러니까 날짜를 갖다 맞춰서 하시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가변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금 최소와 최대 시간을, 날짜를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자, 중기, 건곤, 원기의 그 특징 중에 중요한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수련이 점차적으로 발전해 나가면서 이제 바꾸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호흡이 길어집니다. 호흡이 중기단법보다 건곤이 길어지고 건곤보다 원기가 길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째 단계, 5번째 단계, 6번째 단계 갈수록 호흡이 길어진다는 전제가 붙겠죠. 자, 2번째로 호흡이 길어지는데, 자, 숨을 마시고 토하고 마시고 토하고 하다가 길어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좀 길게 늘어질 겁니다. 자, 호흡이라는 것은 마시고 토하고 마시고 토하고 이렇게 끝을 날카롭게 해가지고 바로바로 마시고 바로바로 토하는 것이 아니라, 마시고 토할 때 부드럽게 넘어갔다가 또 토하고 마실 때 부드럽게 하다 보니까 약간의 정점이 생기게 되는데, 또 생기도록 해주시는 것이 호흡이 편안한 겁니다. 자, 이것이 만약에 5초 마시고 5초 토했다면은 10초 마시고 10초 토할 적에는 이것이 조금 더 길어져야 맞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점차 호흡이 길어질수록 나중에는 이 지가, 이 멈춰지는 지가 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국선도 수련의 특징은 지가 길게 되도록 유도해 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의견 피력들이 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유튜브에서도 가끔 가다 보면은 숨을 멈추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또 어느 또 수련단체에서도 우리는 지를 멈추는 걸 안 합니다 그러는데, 특이하게도 우리 국선도에서는 지가 가장 핵심이면서 중요합니다. 자, 이것은 또 왜 그런가 하는 것은 이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것인데, 이 지가 길면 길수록 몸은 더 팽창되고 이 탄성력, 탄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몸이 건실하게 자꾸 바뀌게 되는데, 자, 이 원리는 그냥 뭐 간단하게 설명드릴 것이 아니라 요것만 제가 집중적으로 설명드릴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국선도 수련에서는 이 숨을 마시고 토할 때, 토하고 마실 때 그 지가 잘 발달되도록 하는 특징이 있구나. 이것만 좀 인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째로 동작을 하는
행공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행공이라는 것은 동작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 참선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가부좌 자세라고 해서 한 발을 얹고 그 위에다 이렇게 얹어가지고서 교차가 되게 해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참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것이 좋은 점도 물론 있지만 안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몸의 기운과 피가 순환이 잘 되도록 해줘야 되는데, 뭐 물론 집중이 잘 되고 정신이 아주 깊게 그리고 맑게 이 자연과 더불어 하나가 됐을 적에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그렇게 되기 전까지 그리고 또 그렇게 또 잘 안 될 적에는 이 기혈순환에 장애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허리가 상당히 아파지게 되고 무릎 관절을 상하게 되고, 그래서 사실 참선만 하시다가 몸 상한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이 어딘가가 불편해가지고 아픈 상태에서 집중을 고도로 하다 보면은 기가 또 흩어지면서 수련하시는 분들이 많이 겪게 되는 상기병을 앓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기가 머리 위로다가 쳐서 이 머리가 자꾸 이렇게 눈이 붉어진다거나 머리가 어지럽거나 머리가 묵직하다거나 머리가 열이 난다거나 하는 그런 상기병이 생겨가지고 오히려 수련을 안 하느니만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이 이제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러 이렇게 상담을 하면은 의사분들이 생각할 적에 이 수련은 올바른 것이 아니고 이것은 사람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이니까 하지 마십시오. 그래가지고 한때는 이 단전호흡, 국선도 하지 말라는 그런 말이 돌기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요. 이 세상 모든 것을 그렇게 본다면은 사실 필요한 게 별로 없습니다. 무섭지 않은 게 아무것도 없고. 예를 들어서 우리 주방에서 쓰는 칼이 얼마나 유용합니까? 그런데 이 칼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다치기도 하고 사람을 상하게도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다 양면성이 있는데, 이 호흡에서 질을 잘 하게 되면은 내 몸을 발달시키고 나의 모든 잠재 능력을 끌어올리는데 가장 1등 공신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숨을 멈추는 지입니다. 자, 석가모니께서도 호흡과 호흡 사이를 보라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것과 그렇게 틀린 말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은 차후에 제가 이제 집중적으로 설명드릴 때 다시 한번 거론하기로 하고요. 이 행공이라는 것은 자, 좌선하시는 분이 한 동작만 했을 때 나타나는 부조리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또 타수행법에서도 동작을 하긴 하는데 보편적으로 10동작 미만으로 하시게 됩니다. 근데 우리 국선도에서는 동작이 상당히 많은데 중기단법에서는 50가지 동작을 하고요. 건곤에서는 23동작을 합니다. 원기에서는 12동작씩 한 묶음이 돼가지고 30번까지, 그래서 합쳐서 360동작을 합니다. 중기, 건곤, 원기라고 하는 이 육체적인 단계를 하는 동안에 433동작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동작이 왜 많은가? 그리고 왜 하여야 되는가? 물론 기혈순환을 잘 돌려주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단전의 기운이 아주 강하게 만들어주는 역할도 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역학의 원리에 나의 몸을 맞추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작이 이게 50동작이 나온 것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역학의 원리에 수화목금토라는 오행에 이 하나마다, 예를 들어서 수면은 수에 해당하는 완벽한 숫자는 10입니다. 그래서 이 수가 완벽해지기 위해서는 1서부터
2, 3, 4, 5, 6, 7, 8, 9, 10이라는 그 숫자가 같이 적용이 돼야 이것은 완벽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몸이 완벽한 것은 남들하고 똑같이 10손가락이 있기 때문에 10발가락과 내가 완벽한 몸인 것이죠. 자, 이런 거와 같이 이 오행도 수화목금토에 10이라는 숫자가 다 대입이 돼서 50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 50이라는 숫자에 맞춰서 동작을 해주면서 호흡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국선도의 특징 중에 아주 중요한 특징인데, 자, 건고는 이 건과 곤이라는 것은 건은 하늘의 기운, 곤은 땅의 기운. 그래서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을 내가 순차적으로 밟아가지고서 수련을 해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하늘의 10간과 12지 합치면은 23동작이죠. 그 안에 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23동작이 되는데 조금 복잡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하나씩 제가 또 풀어서 말씀드릴 거니까 그때 의문 나시는 것은 그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원기단법은 12동작, 이 12동작이라고 하는 이 10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12계절을 말하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이라는 것은 1년을 나타냅니다. 기운이 하늘의 기운과 땅 기운을 내 몸 안에서 이것을 이제 나중에 이제 깊게 들어가게 되면은 오운육기적 작용이라고 해가지고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 이것을 이제 맞물려서 돌려주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 12동작이 이제 1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한 번 돌려주고 내 몸에서 그 다음에 2번 돌려주고 3번 돌려주고 해가지고서 30번을 돌려주게 되는데 이것은 마치 입체에서 자 여기에 귤이 있습니다. 이 입체가 만들어진 것은 이렇게 한 조각 한 조각씩이 합쳐져 가지고 이렇게 모양이 되는 것이죠. 자, 이 원기단법이라는 것은 이 12동작이 바로 이 한 조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30개가 모여가지고 하나의 구를 이루는 것입니다. 중기단법은 점을 찍는 원리면서 1차원적 수련. 1차원은 점도 되고 선도 되죠. 그 다음에 건곤단법은 천도를 순회한다고 해서 이것은 하나의 평면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평면 안에 내가 기운을 채우고 모든 동작을 하는 와중에 360도의 각도에 맞춰가지고 한 조각 한 조각 딱딱 완벽한 기운을 채우게 해서 결국은 다시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은 처음에 오장육부 하나하나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고 그 오장육부가 서로 연결돼서 기운이 잘 돌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건곤이고 원기는 이 몸뚱아리, 입체의 몸뚱아리 전체를 360도 각도에 맞춰가지고 완벽하게 기운을 꽉 채워주는 것을 원기단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다르게 쉬운 예로 말씀드리면은 자, 사람 몸과 같은 고무풍선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중기단법에서는 그 고무풍선에 바람 들어가는 곳이 한 곳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숨을 조금만 하고 불어가지고 이 주둥이를 딱 잠그고 50동작에 맞춰가지고 동작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이고 여기서부터는 쉽습니다. 50번을 천천히 자연스럽게 찌그러뜨려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찌그러뜨려지는 쪽에서 반대 방향으로는 계속 기가 팽창돼서 나갈 겁니다. 마치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50동작을 하면서 골고루 기운을 분산시켜줘 가지고 피하고 기가 잘 순환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고 건곤단법에서는 이제 그 기운이 서로 맞물려서 돌아갈 수 있는 상생작용으로 다 서서히 변화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동작이 어렵고
바람을 더 집어넣습니다. 호흡이 길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기보다 더 많은 바람을 집어넣고 주둥이를 꽉 잠그고 더 강하게 찌그러뜨려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기가 더 팽창되겠죠. 자, 이 원기단법은 12동작인데 한 묶음씩 동작이 쉬워지다가 꼭 점차적으로 어려워지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어려워서 하기 힘들다 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이 원기는 바람을 최대한 폐활량껏 내가 그 고무풍선 안에 집어넣고 아주 어려운 동작으로다가 12번씩 해가지고 한 묶음 끝나면은 또 한 묶음, 또 끝나면 또 한 묶음 해가지고 30번을 하는 동안에 360도에 맞춰서 완전히 이 내 그 입체의 몸에 기운을 꽉 채워주는 겁니다. 자, 만약 제가 설명드린 대로 중기, 권곤, 원기까지 수련을 잘 마쳤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지금까지 약 한 70만 명 정도 대략입니다. 국선도 수련을 하신 분들이 배출이 됐는데, 그 중에서 원기까지 마친 분들은 제 생각에 한 반 이상은 더 되지 않나 하는 제 나름대로 추측을 합니다. 다 체험들을 하셨어요. 이 원기까지 체험하신 분들은 언젠가는 내가 또 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중기, 권곤, 원기를 하시는 동안에 몸이 극도로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런 체험을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러면 얼만큼 그러면 체험을 하느냐? 그것은 이제 본인의 노력하에 달렸겠죠. 그래서 원기까지 잘 마치시게 되면은 어떤 느낌인가 하면은 내 몸에는 기운이 아주 충만하고 머리는 상당히 맑아 있고 이 배심이 생겨가지고 뭐든지 자신감이 생기게 됩니다. 병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내가 몸을 갖다 함부로 쓰지만 않는다면은 이 아랫배에 모여진 기운이 수승화강이라고 해서 이 기운이 순환이 잘 되고 피와 기가 순환이 저절로 잘 되기 때문에 몸은 극도로 좋아지게 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이 많이 고생들을 하는데요. 이 원리에 맞춰서 수련을 만약에 하셨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적에는 큰 걱정을 안 하셔도 이 병을 이길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원기까지 마친 이후에 네 번째 단계 진기단법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 육체에서 벌써 기혈을 다 소통시키고 순환을 시켜놨기 때문에 동작이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5동작을 하는데 상하, 좌우, 중 해서 5동작을 하게 되는데 이 동작도 안 하셔도 돼요. 이 네 번째 단계부터는 동작이 필요 없는 자유입니다. 기가 다 소통되어 있는 상태에서 굳이 동작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수련 변화 중에 저절로 몸이 다 풀어진 오후 한 5시나 6시 되면은 내가 몸풀기를 안 했는데도 저절로 그냥 다 풀어져 버립니다. 다 풀어져 있는 상태에서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그동안에 쌓아놓은 기를 내 정신과 의식으로 이제 순환을 시켜가지고 막힌 혀를 뚫어주는 그런 이제 집중적인 정신으로, 의식으로다가 이제 수련하는 단계로다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쪽과 좀 나누어서 이쪽은 정신적인 단계입니다라고 해서 이제 나누어 놨습니다. 육체적인 단계 3단계는, 이쪽 3단계는 이제 정신적인 단계라고 되어 있는데, 그만큼 이쪽에서는 몸을 별로 안 쓰는데, 안 써도 그동안에 쌓아온 것 때문에 몸은 몸대로 유연하고 힘은 힘대로 넘치고 기혈순환은 막강한 작용을 이루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국선도 수련을 제대로 하신 분들은 상당히 몸이 건강하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드린 것은
국선도 수련을 하게 됐을 때 이 몸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수련의 특징, 아주 대표적인 것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수련하시는 분들이 꼭 아셔야 될 수승화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